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과를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을 보면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 같은 성장세 확대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별로 좀 보면은 먼저 미국과 유로 지역 경제는 고용과 소비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일본 경제도 수출 증대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 경제가 6%대 후반의 성장률을 지속하였고, 자원 수출국이라든가 아세안 국가의 성장세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됨에 따라 주가가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시장 금리를 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서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실물 경제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가 양호한 소비 심리를 바탕으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또 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지금의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그간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 그리고 도시 가스 요금 인하의 영향 등으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역시 1%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져서 1%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장기 시장 금리가 주요국 금리 움직임에 동조하여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국내외 경기의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연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 달러화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그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주택 시장을 보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는가 하면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또한 유의하여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전망을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또 앞으로의 국내 경제의 흐름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3.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조사부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향후 그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당분간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올해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서 이미 밝혔듯이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완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추가 조정 여부는 제가 방금 언급한 재반 점검상 특히 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좀 면밀히 지켜보고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연선욱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3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장 단기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득 변화는 결국 수요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근원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GDP에는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그 예를 들면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또 용역 산업 등 그런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이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 영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바처럼 구체적으로 얼마큼 그 수치라든가 또 장단기 그것이 그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GDP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물가라든가 성장으로 나타나기까지에는 그 경영주라든가 근로자 등이 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이번에 정부가 또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어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볼 계획이고 오후에 경제 전망하면서 조사국장이 간단한 보완 설명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경제 주체들의 대응 행태, 그다음에 정부 지원 정책의 효율적 집행 여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뭐 이렇게 그야말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짚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먼저 올해 그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성장 흐름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성장 흐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이제 설명은 아까 오후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성장률을 지난해 10월에 할 때보다 조금 높인 것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그때보다 더 지금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어서 아마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이제 금년에는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재 수준의 성장률을 이어가지만 전년 그 대비로 보면은 그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 3, 4분기가 여러 가지 그 추석 연휴 효과를 앞당긴다든가 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3, 4분기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로 보면 금년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성장률 흐름은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 경제 흐름이 뭐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기존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가격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 물가를 1.7%로 지난 10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원화 강세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원화 강세와 국제 유가 상승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상 통화의 어떤 경제적 영향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관련 통계가 아직 그 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이 가상 통화가 이렇게 그런 거리가 이제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그것이 지금 질문하셨듯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금융 안정에는 또 어떤 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은 일단은 그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 그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투자가 이제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런 가격 변동의 충격이 어떤 그 금융 안정으로까지 그런 금융 안정을 저해할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좀 그야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영향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물가 전망에서 특히 아까 유가 상승, 그다음에 또 원화 절상 이런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여쭈셨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런 전망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제 오후로 아까 제가 미룬다는 말씀드렸으니까 오후로 하고, 지금 뭐 그 저들이 일단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원화 강세와 국제 유가 상승이 소위 그 어떤 같은 뭐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움직인다면 서로 이제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만을 보고 이렇게 물가 상황을 우려할 것은 아니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역시 이것도 어떤 오후에 조사국 보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수현입니다. 저도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가상화폐 대응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정부 내에서도 약간 목소리가 조금 오락가락하고 거래소 폐쇄안까지 거론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요. 그 한행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대책 TF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지금 간담회가 통화정책 방향 간담회인데 지금 이 가상통화에 관한 질문이 또 나왔네요 보니까. 가상통화는 이제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또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규제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정부의 당연한 이제 대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느냐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입니다. 저도 가상통화 질문을 준비했는데 앞에 질문하고 조금 중첩될 수도 있겠지만 좀 간략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계 여유 자금이 그 가상통화에 몰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가상통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그 거래소 폐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 가상통화 그 거래소 폐지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결국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아까 그 우리 경제 특히 성장제 긍정적 부정적 얘기가 역사에서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어떤 그 근거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거래가 급증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또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가져올 거고 그것이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고, 또 이게 그 소위 가처분 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민간 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단선적인 논거로 아마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을 그 영향을 아직 그 파악하기에는 이 가상 통화에 관한 모든 거래의 그 통계가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저희들이 짚어보기에는 아직은 좀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그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데일리 박은지 기자인데요. 저도 가상통화인데 이달 초에 이제 한은에서 가상화폐 그 TF를 꾸리고 이제 첫 회의했는데 좀 주요 내용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한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은에서도 그 좀 대처를 이제 좀 더 TF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좀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그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TF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이 연구를 시작한다는 게 이제 CBDC 발행을 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TF가 이제 구성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상 통화에 관한 연구는 저희들이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쭉 연구가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그 다른 차원에까지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금융안정,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뭐 실물경제 영향, 이제 이런 데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고, 그 이달 초에 그 연 회의는 그야말로 킥오프 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구 스케줄, 그다음에 중점적인 방향, 뭐 이런 것을 논의했던 자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상 통화에 관련해서 자꾸 질문이 이어지고 또 다음에도 질문이 이어질지 몰라서 가상 통화에 관한 지금 저희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늦장 대응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선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두셔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이제 고유의 역할과 이제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그 고유의 역할에 그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되고 어떤 대응 조치도 취하는 게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특히 지금 가상 통화처럼 그 성격조차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뭐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통화에 관한 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존의 화폐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더 확대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그리고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선 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상 통화라고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화폐나 법적인 지급 수단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발행 주체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가격의 가치의 안정성이 좀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러면 한국은행이 직접 이 상황에서 어떤 그 대응을 한다든가 어떤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 그 혁신이 더욱 진전 확산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제도라든가 결제 시스템 뭐 이런 전반에 이제 미칠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이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건지, 그럴 필요는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요 말씀드린 저희 그 하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의 거의 일관된 스탠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법정 화폐가 아니고 화폐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단지 멀리 내다봤을 적에 그런 중앙은행의 좀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야말로 그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금 중앙은행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BIS에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그 우리 가상통화 거래는 좀 그 쏠림, 투기적인 그 성격이 가세해서 좀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열 가능성 거기에 대한 우려는 제가 기자간담회 뭐 연말에 기자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제가 이 우리 우려를 이렇게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상 통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그다음에 새로 논의되는 그런 진전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부 그 관련 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해서 또 전달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전체 혼선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또 불법 거래는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규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마지막 질문하셨는데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ETF에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발행하는 거냐? 제가 모두 말씀드렸듯이 그럴 상황은 혹시 오는 건 아닌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간다면 기술적인 어떤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을 연구해보는 어떤 초기 단계고.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발행에 관한 논의는 좀 너무 나간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제가 지난 BIS 그 중앙은행 총재에 다녀서 물론 이거 화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고민이고 똑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로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글쎄 디지털 통화 정말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요즘에 그 논의가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가상화폐,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저희들이 뭐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겠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은 고유 역할, 한은이 해야 될 그런 역할 범위 내에서 그런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어떤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엄재영 기자입니다. 저는 좀 원화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최근에 한국의 그 5년물 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북한 관련 리스크에 대한 국제금융시장 쪽의 우려 완화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좀 최근에 원화 강세가 이 같은 요인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달러 약세 등과 함께 작용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현재 원화 가치가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율에 관한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도 중앙은행의 의견이 제가 말한 건 중앙은행의 의견이기 때문에 막 지금 원하시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시는 않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CDS 프리미엄이 지난해 9월에는 한 70 BP 중반대 한 75, 6BP까지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엄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BP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지금 막 설명하신 대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된데도 저는 그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환율은 제가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지금 소위 그 하락세를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는 물론 아까 말씀한 북한 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화가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 또 아무래도 또 국내 경기의 성장세가 좀 빨라졌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쏠림 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저는 금리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을 높이게 될지,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또 최근에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통합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도 동조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통화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론적인 그 논거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준금리 하한을 이제 평가할 때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개방경제국의 경우에는 소위 그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요? 지금 김 기자께서 언급하신 대로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수준을 이제 감안해야 할 겁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금리의 상승, 그것이 또 통화 그 완화 정도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걸 이제 나타내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에 대한 말씀은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것은 제가 그 앞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금융, 우리 실물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그때그때 다 적절히 평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근데 올해 미국 경제의 최대 상방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새 미국이 인플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일본이랑 유럽도 통화 정책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최저임금이 물가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연 1.7%를 전망하셨으니 그럼 1.7%에는 최저임금 효과가 안 들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먼저 미국의 물가 상황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미국 물가 상승률은 경기 확장세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소위 자연 실업률 수준의 고용 여건이 형성되고 또 가계 소득도 증가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소위 물가 상승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근원 PC를 보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미 연준이 목표라고 있는 2%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그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논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미국의 그 금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를 저희들이 보면은 연준이라든가 뭐 또 IMF 같은 데서 하는 걸 보면 금년 중 미국 CPI는 한 2% 내외,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 지표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근원 PCE 물가가 1%대 후반 이렇게 이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 후반, 뭐 2% 내외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리 통념적인 의미에서 뭐 물가 상승 그런 인플레이션 그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이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나타난 전망되는 수치만 보면 그것이 하나의 큰 뭐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할 수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 연준 외에도 20이라든가 또 그 일본은행이 또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뭐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통화 정책 또는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할 때 페드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그 소위 금리 정책 결정 사항을 저희들이 그 아주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고려 요인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런 주요국의 통화 정책 방향과 저희들이 1대1로 곧바로 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금융 시장에 또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것을 보고 결정한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물가 전망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당연히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전망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걸 다 감안을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뭐 그 상황은 그런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물가 전망은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라든가 우리 민간 소비라든가 성장, 고용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전망할 때 당연히 감안을 했지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오늘 뭐 경제 전망 새로 나오는데 2019년께 오늘 또 새로 나오잖아요. 보통 1월 달에는 꼭 다음 연도 연간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을 모두 발언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 없으셔가지고 첫 번째로는 그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질문이라면 첫 번째로는 지금 향후 금리 인상의 어떤 전제 조건이 성장과 물가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특히 어느 정도나 돼야 향후 금리 인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또 부가적으로는 총재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 결정은 한 번 남으셨는데 그 충족이 다음번 금통위까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기준금리랑 국고 3년물 금리 차가 한 70bp 정도 됩니다. 오늘 한 3bp 정도 떨어져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지난번 11월 금리 인상 때 이 금리 차가 한 90에서 80bp대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성장률도 보면 3%대로 연 2년 동안 3%대 성장 생각하시고 있고 어찌 보면 이런 시장 상황을 좀 추수해서 금리를 인상해도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거꾸로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이 좀 상당히 늦어진다면 지금의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차 70bp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별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2019년 거는 참 오후에 그걸 발표하니까 좀 그때 이제 기다려 주시고 또 성장 물가의 흐름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게 공식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김 기자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임기 중 제가 2달 내에 그럼 이런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사실상 금리 정책 할 때마다 그때에 입수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성장 물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어본 후에 결정한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금리 차 내외 장단기 금리 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평가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